안전 덕후 아이와 차입니다. 오늘은 보행자 안전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이 치였을 때 얼마나 다치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고, 이 테스트는 자동차의 전면 디자인을 제조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행자를 덜 다치게 할 수 있을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주요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동차의 전면 디자인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발전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전이라는 개념이 자동차 디자인 기술에 접목이 되었고, 자동차의 탑승자 안전과 함께 보행자 안전도 디자인에 접목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1970년대에 영국의 한 자동차 회사가 전면 디자인에 플라스틱 범퍼를 상부 쪽으로 연장한 디자인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코 쪽을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차량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좀 묻혀 있다가 1990년대 말에 볼보에서 이 디자인을 도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유로 엔캡과 다양한 신차평가 테스트들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서 보행자 안전이 자동차 안전성에 전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보행자 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네트 후드가 팝업을 하면서 에어백이 터진다든지 발전된 형태의 보행자 안전성을 위한 디자인이 선보이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현대 기아자동차는 2020년 정도부터 보행자 안전성 트렌드에 완전히 반하는 날카롭고 각진 디자인이 속속 선보이고 있죠. 2021년 KNCAP에서 테슬라 모델 3와 현대 아이오닉 5의 안전성 테스트 점수를 공개를 했고요. 테슬라가 2등급을 받고 아이오닉 5가 1등급을 받는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체 안전성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모델 3가 99.6%를 받았고 아이오닉 5가 98.8%를 받았어요. 둘 다 좋은 안전성을 보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 안전성, 능동형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충돌 안전성이 60%를 가지고 가고 보행자 안전성 20점, 사고 예방 안전성 20점. 보행자 안전성과 사고 예방 안전성이 크게 차이 났기 때문에 테슬라가 2등급을 받고 아이오닉이 1등급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테슬라 보행자 안전성은 58.4%, 그리고 아이오닉 5의 보행자 안전성은 68.2%예요. 이 점수들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테슬라를 보게 되면 일단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머리 모형, 다리 모형. 머리 모형이 11.52 점수를 받았고 다리 모형이 6점 만점을 받았어요. 이제 아이오닉 5를 한번 볼 건데요. 아이오닉 5는 머리 모형 14.46점, 다리 모형 6점 만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똑같은 차로 유로 엔캡에서는 어떻게 측정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모델 3는 보행자 안전성 74%입니다.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은 63%죠. 거의 9%가 차이가 나고 있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리 모형과 머리 모형 딱 두 군데만 섹션을 나눠서 측정을 했었죠. 달리는 자동차에 사람이 치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범퍼에 부딪히거나 골반이 먼저 자동차의 상단 코 부분에 타격하게 됩니다. 아까 디자인 이야기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 엔캡에서는 머리, 골반, 다리 이렇게 세 부분을 측정을 하는데요. 테슬라의 경우는 일단은 하단에 다리 충격 6점 만점에 6점, 골반 충격 6점 만점에 6점, 머리 충격 아까 KNCAP에서 측정한 것과 거의 동일한 느낌이죠. 12.1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아이오닉 5인데요. 다리 충격은 6점입니다. 펠비스 임팩트는 빵점입니다. 누가 봐도 날카롭게 생긴 철판이 골반을 때리면 거의 싹둑 썰기가 되겠죠. 아이오닉 5의 코에 받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임팩트는 KNCAP과 동일합니다. 가운데 푹신하고요. 구조물이 있는 사이드 라인과 A필러 그리고 그 위쪽은 다 많이 다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리와 머리만 측정했다. 그런데 유럽은 다리와 머리 그리고 골반을 측정했다. 골반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나라도 KNCAP에서 골반을 측정했다면 이런 점수가 안 나왔겠죠. 유로 엔캡과 비슷한 점수가 나왔을 겁니다. 요거만 보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 보겠습니다. 디자인상 SUV이기 때문에 좀 높고 골반이 그릴에 타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후드 디자인은 플라스틱 적용이 안 돼 있고 끝까지 철판이 뽑아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철판이 끝까지 나와 있으면 굴려주기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보행자 많이 안 다치는데 아까 보셨던 아이오닉 5처럼 끝까지 뾰족한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아프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GV70은 64%고요. 골반 임팩트 빵점이고 부딪히면 많이 다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70은 승용차이고 앞에가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성 76%고요. 앞에 그릴 끝단이 있어서 조금 주황색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6점 만점에 4.7점 받았고 다리 임팩트에서 0.1, 2점 감점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는 현대 투싼입니다. 후드는 끝까지 뽑아져 나와 있고 나름 굴려놨지만 조금 날카로운 편이거든요. 보행자 안전성은 66%이고 골반 충격 1.6점입니다. 예상대로 빨간색이 많죠. 제네시스 G80입니다. 승용차고 차체 낮고 후드 본네트의 끝단은 뾰족하게 나와 있다는 거. 굴렸지만 뾰족하죠. 예상대로 골반 0.1점 받았습니다. 기아 소렌토는 앞코 디자인이 플라스틱이지만 엣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높죠. 이런 차에 보행자가 부딪힌다면 많이 다치겠죠. 다리 충격 0.1점의 감점이 있었고 골반 충격은 0.8점입니다. 맞으면 아프겠네요. 총점 63%입니다. BMW 4 시리즈 그릴이 높지만 위쪽을 유선형으로 굴렸고 플라스틱으로 앞코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충격 6점, 골반 충격 6점, 머리도 22.3점이네요. 총점 93%를 받았습니다. 이 차에 치이면은 뭐 푹신푹신 하겠네요. 벤츠 CLA입니다. 이 차 디자인도 앞코가 엣지가 있지만 유려하게 만들었고 플라스틱 앞코를 만들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성 점수는 다리 충격 6점, 골반 충격 6점, 머리 충격도 좋아서 총점 91%입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예요. 이 차에 치여도 많이 다치지 않겠네요. 세게 부딪히면 다 죽습니다. 이제 토요타 RAV4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SUV라서 높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릴을 중간까지만 올리고 그 위쪽을 플라스틱으로 약간 둥그스름하게 만들면서 골반 충격을 6점 만점을 받았고 다리 충격 6점 만점, 후드는 17.6점으로 총점 85점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어떤 차에 어떻게 치일지 보행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디자인을 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주는 그런 자동차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예쁘기도 해야 되고 공기 저항도 덜 받아야 되고 쿨링도 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하는데 보행자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자동차 브랜드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만드는데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다. 이거는 점수 덜 받아도 날카롭고 멋진 눈매를 만들어서 많이 팔고 사람은 좀 다쳐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주 날카로운 디자인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동차 전면부 디자인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읽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부터 앞코가 각이 아주 제대로 서 있고 날이 서 있는 차들은 되도록이면 가족들한테 조심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걸어 다닐 때도 항상 안전이 최고입니다. 사고는 항상 조급할 때 나거든요. 배려하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